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3일간 열전에 돌입한 각 후보들은 첫날부터 민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창원의 한 복합주거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해에서 20대 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오후 1시 기준 경남의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의 시민을 대상으로 거제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리 유세전을 포함한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14일 밤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후보들은 직접 민생 현장을 찾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은 물론 주먹을 맞대는 새로운 인사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도보 유세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후보도 있습니다. 유세 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물론 SNS를 이용한 자유로운 홍보도 펼쳐지고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74명. 코로나19 사태로 조용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가 범진보 단일화를 긴급 제안했습니다. 이 여 후보는 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민중당 서경철 후보 등 노동계 출신 범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투표지 인쇄일인 오는 6일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이라며 3일 오후 12시까지 두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까요? 기탁금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 가까이가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청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300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투표소에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선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학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통영 고성선거구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박청정 후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영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전통의 수산업이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이미 침몰했습니다. 이제 다시 수산업이 일어나지 못하면 통영 경제, 고성 경제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고성에서는 농수축산물, 통영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이 결정적으로 통영 경제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산업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맡아야 됩니다. 멍게, 굴 껍데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수산물들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전 국민이 찾고 전 세계가 찾는 수산면과 통영의 수산물들을 어떻게 전국화하고 세계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을 살리는 부분은 이제 수산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후보가 당선되고 그 후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3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는 바탕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13차례나 걸쳐 미사일과 방사포를 북한이 발사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그 기회가 바로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고성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통영고성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통영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LNG 벙커링 사업 등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영고성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한다면 저 정점식 반드시 선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영시민, 고성군민 여러분, 저는 국가혁명대당금당 통영시 고성군 후보 김민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생업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골고루 국민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중상층으로 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할 데가 없고, 취직을 못하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아기를 못 낳으니 초등학교는 전부 비교 직전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평생을 고생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삽니다.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이번 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꼭 밀어주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복합 주거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심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이 젖어 있더니 물방울도 보입니다. 균열까지도 확인됩니다. 입주민 이용 시설 출입문과 칸막이 유리는 쉽게 흔들리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대형 쉬레기가 놓였습니다. 유리로 막혀 있지만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설치된 곳은 외부가 보이는 2층입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리 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가 올랐으면 허리보다 더 낮게 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락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곳곳에 물이 새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곳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되고 크랙이 발견되고 심지어 바닥에는 흥건히 물이. 이곳은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아파트 1132가구가 생활하는 복합 주거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22건의 하자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놀이시설 그 상가용 실외기가 다 현재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소음과 열기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생활 소음이 굉장합니다. 계속되는 누수에서 주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사는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입주 예정자와도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 예정이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처리 절차상의 기간이 좀 소요될 뿐이고 곧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층 결함에 대해서는 전체 부실로 매도당하는 것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는
항상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창원시에 준공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가 빠르게 해결돼 당초 예정된 기간 내 이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김해에서 20대 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일 오후 1시 기준 경남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해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김해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24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명으로 경남도는 최근 해외를 다녀온 입국자 2,004명을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청년 희망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경남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도내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경남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제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의 시민을 대상으로 거제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변광용 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 상위 30%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재난 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거제 시민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인식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정부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하겠습니다. 한편 거제시는 인구 24만 7천여 명 중 약 7만 4천여 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추경을 통해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한 대학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살 A군은 지난 2월 26일 창원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질본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방송 도중 시청자들이 질본 콜센터로 장난 전화를 요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수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의 최대 월동지인 고성군이 독수리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고성에서 몽골까지 나라라 고성 독수리를 사업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마안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 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 코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와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경남도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경남은 부산과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돼 도내 6개 시군이 특별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에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